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탁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또 김치는 먹고 싶고, 그래서 간단하게 김치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꺼번에 배추김치랑 깍두기, 그리고 깻잎 장아찌까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느닷없이 미역이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미역을 데치고 있는데요. 미역 무침까지 같이 할 거예요. 김치에 시원하라고 굴이나 명태 같은 생선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적은 양이지만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미역을 넣고 하면은 소금은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역을 데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찹쌀풀을 쓸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재료의 총 무게는 6kg예요. 배추 2개, 무 1개, 그리고 쪽파, 그리고 미역까지 합해서 6kg인데요. 1kg당 찹쌀가루는 테이블스푼 하나, 그리고 테이블스푼 하나당 물을 150ml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거품기로 열심히 저어줬는데요. 이거 섞으려면은 거품기가 등장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 일단 찹쌀가루랑 물을 섞으신 다음에요. 제가 지금 넣는 거는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재료 1kg당 15g인데요. 테이블 스푼 하나를 약간 소복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6개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설탕은 재료 1kg당 티스푼 1개씩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따로 녹이기가 귀찮아서 풀 쓸 때 그냥 넣어줬거든요. 근데 소금은 지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배추에다가 직접 뿌리셔도 돼요. 이제 잘 저어주신 다음에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김치에 들어가는 거는 다 멸균을 해주셔야지 돼요. 김치라는 게 배추나 무에 들어있는 착한 박테리아를 잘 키워서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아주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나쁜 박테리아가 들어가 버리면은 김치가 맛이 안 나고 그냥 썩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역 데칠 때도 그렇고 풀 쓸 때도 바글바글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풀을 쓸 때요. 물을 반만 넣고 풀을 쓴 다음에 다 끓어오른 다음에 찬물을 넣고 식혀줘요. 물을 다 넣고 끓이면은 식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찬물 넣고 잘 저어주신 다음에 랩으로 밀봉해서 저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식혔어요. 이제 배추를 손질할 건데요. 배추의 겉면은 저렇게 두꺼운 초록색 잎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돼요. 저걸 전부 다 김치 만드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떼어내서 된장찌개 끓이시면 되는데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건 생으로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김치 만드는데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못하고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된장찌개 만드는데 사용하세요. 김장을 할 때는 배추를 자르지 않고 포기채로 양념을 묻히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일이 생기게 돼요. 배춧잎이 머리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이는 이유가 바로 배춧잎을 세척하기 위해서예요. 소금에 절이면 배춧잎이 뚝뚝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배추 절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절이지 않고요. 배추 머리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잎을 하나씩 하나씩 떼서 세척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배추는 잎이 하나씩 잘 분리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배추는 잎을 떼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리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배추는 그냥 칼로 자르기로 했어요. 칼로 자를 때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사실 배추를 씻을 때 자르지 않고 통째로 씻는 이유가 있어요. 배추의 하얀 부분은 신선할 때는 사각사각 하잖아요. 그리고 잘 익은 김치 역시 저 하얀 부분은 사각사각해요. 배추나 무, 양파 같은 땅 속에 살던 하얀 채소는요, 산성일 때 이 사각사각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은 약 7.4 정도의 알칼리성이에요. 배추의 잘라진 단면이 알칼리성인 수돗물과 만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물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추를 통째로 씻는 게 좋겠죠. 하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추를 그냥 잘라서 씻어주세요. 대신에 조금씩 자주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추는 깨끗하고 흐르는 물에 3번 정도 씻어주세요. 그리고 다 씻은 다음에는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거는 무인데요. 무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맛있는 맛은 껍질에 다 몰려 있어요. 무는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채썰기 하셔도 좋고요.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사각사각한 거에 대해서 이어서 말할게요. 혹시 김치 담갔는데 김치가 사각사각하지 않고 물러서 못 먹고 버린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나쁜 박테리아가 따라 들어와서 신맛이 만들어지기 전에 배추나 무가 물러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추나 무가 자란 땅 자체가 충분히 산성이 아니었을 경우예요. 근데 아마 이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배추는 pH가 6.5인 땅에서 제일 잘 자라고요. 무는 pH가 5.8에서 6.8까지가 제일 좋대요. 깻잎이랑 쪽파는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이제는 양념을 좀 만들게요. 재료 1kg당 새우젓은 테이블스푼 하나, 그리고 피쉬 소스도 테이블스푼 하나씩 각각 넣어주세요. 저는 6kg를 하니까 새우젓 테이블스푼 6개, 그리고 피쉬 소스도 테이블스푼 6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새우젓은 그냥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잘게 잘라주세요. 가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든 김치 먹어보면서 맛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좀 늘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젓갈을 좀 많이 사용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마늘을 좀 많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치 국물 맛이 정말 제가 딱 원하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김치에서 마늘의 역할이 나쁜 박테리아 죽이는 역할인 줄만 알았는데요. 김치 국물 맛을 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양념장 잘 섞어주시고 이제는 배추하고 섞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양념장 만드실 때 고춧가루는 지금 섞지 마세요. 고춧가루는 채소에 직접 뿌려주는 게 좋아요. 고춧가루는 재료 1kg당 테이블스푼 3개에서 4개 정도 필요해요. 고춧가루를 양념장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고춧가루가 부르면서 양념장이 되게 뻑뻑해져요. 그래서 배추랑 섞을 때 배추가 많이 부서지니까 고춧가루를 먼저 야채랑 섞어주신 다음에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금은 양념장에 넣어도 되지만 채소에 직접 뿌려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채소가 숨이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근데 소금을 뿌려주면은 이 숨이 죽으니까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김치통이 처음에는 채소로 넘쳤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간 양념장을 넣어주니까 금방 저렇게 숨이 죽어요. 소금을 채소에 직접 뿌려줬다면은 아마 좀 더 쉽게 버무려졌을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종류의 김치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기본 플레인 바닐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는 기본에다가 하나는 미역 그리고 또 하나는 깻잎을 넣어서 만들어 갈 거예요. 채소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는 반만 먼저 넣고서 양념장 넣고 버무리면은 숨이 확 죽어서 공간이 생겨요. 이때 나머지 채소를 넣고 다시 양념장 넣고 해주세요. 김치 만드는 거는 정말 샐러드처럼 간단한데요. 문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도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보울도 상당히 큰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요. 제 생각은 그냥 배추 한 통, 그리고 무 한 통 이렇게 자주자주 해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리는 양을 너무 많이 하면 규모에 비경제가 생겨요. 배추 한 통, 무 한 통으로 자주 해 드시는 거는 산책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김장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선수들도 한번 뛰고 나면은 몇 달 동안 회복을 못 하거든요. 예전에는 11월이나 돼야 배추나 무를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그때 대량으로 해놓고 보관해서 먹었지만 요즘에는 공간이 귀해요. 김치 냉장고가 보통 4분의 1평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양의 김장을 하려면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아주 커다란 그릇들이 많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다 공간이고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김치는 샐러드처럼 자주자주 조금씩 해서 드세요. 지금 기본 김치를 만들었고요. 통 하나에다가는 깻잎을 넣을 거고 또 다른 통에다가는 미역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찹쌀풀 쓰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밥을 물에 풀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방이 적게 든 건빵 같은 거를 부셔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꼭 찹쌀풀을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복합 탄수화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알을 넣어도 좋고 건빵 같은 거를 넣어줘도 좋아요. 어차피 금방금방 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조금 있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깻잎이랑 섞고 있는데요. 깻잎은 아래쪽에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역이랑 같이 섞어 볼게요. 그리고 김치를 통에 넣으신 다음에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하루 정도 놔두신 다음에 냉장고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만든 김치는 포기 김치보다 훨씬 빨리 익어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다 익었더라고요. 지금 가운데에 제가 먹고 있는 게 기본 김치고요. 오른쪽이 미역, 그리고 왼쪽이 깻잎을 넣은 깻잎 장아찌 김치예요. 근데 다 맛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요즘 사는 게 좀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김치라도 좀 다양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만들어 봤어요. 깻잎 장아찌 따로 만들고 미역 무침하기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똑같은 시간을 익혔는데요. 미역을 넣은 게 가장 신맛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미역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발효를 촉진시키는 것 같아요. 만들기 너무 쉽고 맛있는 김치 꼭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